내란 재판을 누가 합니까? 법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생각하면 법관들을 장관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네. 자, 법관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백색 테러하고. 예, 아니 그거는 벌써 윤석열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질문한 기자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처음으로 월화수 네. 매주 월화수 7시 30분부터 1시간 예, 라이브로 이제 진행돼 저희 첫 방에 이렇게 또 굉장히 소중하고 네. 파괴력 있는 오늘 저희 패널들 모셨어요. 네. 저희 장윤미 네. 변호사님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도당 대변인. 네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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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네. 시간대 옮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기자님이 에너지가 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요. 예. 제가 사실 어제 서부지법에 잡혀갔어야 돼요. 네. 제가 그 못 들어가게 제가 천추의 한이 돼서. 그 현장에 없었던 게. 네, 제가 그 어제 헌재 네. 어제 저녁 7시 30분 네. 헌재 안국역 그 현장에는 갔거든요. 네. 대단해요. 네, 근데 서부지법을 못 갔어요. 박수현 의원님 모친상 간다고. 진짜 천추의 한입니다. 근데 네. 서부지법은 정말 살벌하긴 살벌하더라고요. 거긴 제작진을 그냥 엄청나게 때리던데요. 그 아, 영상을 그쵸, 보니까. 그쵸. 제가 네. 3주 전에 이제 한남동에서 집회를 체포영장. 체포영장 갔는데 이제 남단에 이제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은 내가 남단에 내려야 되는데 그쵸. 뭐 어디서 집회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길이 막히니까 북단에 내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점퍼에 민주당 써붙이고 이제 다른 인터넷 TV 진짜 위험한 기관들이랑 곳이구나. 딱 내렸는데 거의 자살행위 수준인데요, 제가 보니까. 딱 내렸는데 네. 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네. 우리 편인 줄 알았죠. 아니 분위기가 뭐 이렇게 한대 심장에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무슨 갖은 욕을 다 진짜 하고 막 무서웠겠다. 침 뱉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진짜 36개 도망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네. 3주 그러니까 지금 6주 전에 네. 탄핵됐을 때만 해도 광화문 앞에서 저희 가족들이 음. 제가 이제 매주 나가서 집회를 하니까 아. 이제 광화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평화. 코리아나 호텔 아시죠? 알죠. 거기다 방을 잡고 저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제 주말에 아빠하고 한번 밥도 먹고 하자. 아이고. 근데 또 그때만 해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울고 있었어. 그냥 거기가 이제 반탄핵 집회, 그러니까 반탄핵 집회. 반대 6주 전만 해도 우파 집회. 6주 전만 해도 돈 걷고 울고 그랬어. 근데 3주 만에 네.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젊은 피가 뺨을 수혈되고. 때리고 가고 어. 이 사람들이 한 10명, 20명씩 태극기를 들고 남단 그러니까 체포 집회에 쳐들어와요. 이재명 체포를 외치면서 그리고 따기 때리고 가고 육교에서 침 뱉고 그래서 그때 또 조짐이 안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윤석열 씨가 체포된 이후로는 얼씬도 안 하고 있죠. 진짜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네. 그 정도면. 솔직히. 그렇죠. 예.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게 따끈따끈. 어제 제가 저녁에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착각하신 게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와 헌재 앞 시위가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19일 새벽 2시 반 그리고 19일 저녁 7시까지 같은 날 일어난 겁니다. 같은 날. 예, 굉장히 한 10년 내 보이죠? 같은 날 발생한 거고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어쨌든 부정선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0.74인데 이재명 후보한테 져야 부정선거인데 이기지 않았냐.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조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형상 기억종이라고 썼다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진짜 보여주면은 정상선거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 아니고 국민들을 정신 차리라고 계몽령을 내린 거라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대법원도 잘못 결정한 거다. 1980년도부터 네. 김일성 장학생이 있었어. 장학생들한테 김일성. 학생 운동하다가 고시 봐서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종이는 뭐 어떻게 단체에서 만든 거야? 선생님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저기 용산에 가면 많잖아요. 저기 광화문에 가면 많지. 엊그저께 공수처에서 문신했잖아요. 나라면 저기서 안 해, 여기서 하지. 그럼 미쳤다고 거기서 그것도 하고 또 바보라고. 네. 제가 저 이제 헌재 가고 저 영상은 서부지법에서 공 2시에 그러니까 새벽에 2시에 한번 폭동 일으키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결집하려고 했었어요. 저분들이.
근데 그렇구나. 버스로 막았습니다. 경찰이. 그러면서 3, 3호 흩어져서 그 인근에 편의점에 앉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갔는데 저 취재하러 가니까 그 이제 한 60대 건장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으니까 YTN 뭐 여기 지나가서 뭐 막 욕하고 있다가 제가 찍으니까 너 일로 와봐. 네, 너 일로 와봐. 그러다가 해서 인터뷰가 성사된 네, 제가 거예요. 갔습니다. 제가 가서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래서 명함 주고 죽을 뻔하다가 제가 비타민 좀 드리면서 좀 드시고 말씀하시죠 하면서 제가 어렵게 인터뷰 진짜 인터뷰 힘들겠지. 제 그리고 허락을 얻어냈어요. 그 이거 써도 되냐고. 아니 근데 얘기를 해보면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국민이지 정말 처음부터 여기서 폭력을 구사하려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윤상현 의원 방아쇠를 당겼고 윤상현 의원이 방아쇠만 당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빌드업을 계속했어요. 맞아요. 본인 혼자 계속 그 보수 집회에 가면서 빌드업을 하면서 왜 여기 젊은 사람 없냐, 맞아요. 억울하다 그렇게 그 성격을 바꿔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번 그 폭력 사태에 그 단순히 그 몇 마디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윤상현 의원은 확신범이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아니 저는요 자기는. 집회 다 봤어요. 음. 집회 다 보고 근데 처음에 갔는데 뭐 처음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김지호가 투항하러 왔네. 이제 우리 편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전향하러 본인 왔구나. 위주로 생각하시네. 우리가 받아줘야지. 그럴 때니까.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유튜버 중에 약간 좀 남성 맞아요. 중심적 그다음에 신남성이었는데? 그 네. 반중국 정서 있잖아요. 헤이트. 반중, 예. 그 마초, 뭐몇 개, 맞죠. 네, 몇개 있어요. 반반이. 네, 그 맞죠.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방송에서 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쳐야 된다. 누가 네. 하나 총대 매야 된다. 그렇게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골단 또 가서 기자회견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 인사들은요. 집회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패가 망신하는 걸 알잖아. 맞아요. 그럼 뭐 이상한 짓 하면 내려와 해. 야 버스에서 하지 마. 내려와. 너 하지 마. 너 내려가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근데 그건 구속이야. 보수 인사들은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이러한 예. 소요 상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말 일이 일어나고 내가 국가적인 나중에 무서움을 취직도 모르는구나. 못 하고 카드도 못 만들고 정말 계좌도 못 만드는 그런 위험은 몰라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한 거야. 근데 그쵸. 저는 윤상현 의원은 좀 악질이라고 봅니다. 알만한 사람. 김민전 의원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고 윤상현 의원은 아주 처음부터 깊이 개입해서 이러한 것을 빌드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게 별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제작진도 혐오라서 오랫동안 들고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받은 불편해하시는 겁니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스탑 더 스틸. 이것도 이게 이제 참. 트럼프 네. 때 그 이제 구호죠. 의회 네. 난입해서 내표 그러니까 훔쳐갔다 이 부정선거론 맞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검증하라. 네. 제가 현장 갔더니 이거 나눠주더라고.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지. 이스라엘에게는 왜 들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더 물어보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 자리에서 찢어야죠. 진짜. 그래도 네. 되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얼굴은 팔렸지만 여러분 제가 과격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밖에서 박수 치고 있어. 현장에서 찌질하다가 그 좀 건장한 2030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CBS를 명함을 꺼내는 순간에 이런 그죠 민주당의 파란색과 CBS의 파란색 보는 순간에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치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제가 사실 책가방에 성조기 꽂고 다녔어요. 네. 진짜요? 진짜로. 1차적으로 좀 위험을 느끼고 가서 성조기를 하나 사서 조그만 거 가방에 꽂고 다니까 안 건들자고. 맞아. 같은 안 편이라는 건드려요. 게 상징이니까. 제가 차마 태극기는 못 꽂겠고 그것도 완전히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조기만 어떻게 좀 하면 젊은 애들 좀 팬시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으로 했죠. 네. 철두철미했네요. 그런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란 전과 아니라 지금 내전의 수계거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는 AK-47만 안 들었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통치권자가 양쪽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싸우라고 했거든요. 이 내전이 지금 서부지법의 그런 어떤 폭동 사태까지 나왔고 네. 그러면 이 내전의 책임 윤석열 뭐 국민의힘 뭐 정광훈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행위자가
변호사님은 네. 누가 제일 책임이 크다 보세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큰 책임자는 당연하지만 윤석열 씨예요. 윤석열.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식의 메시지를 계속 냈냐.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거짓 공문서라고 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법원도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는데 우리가 왜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풀어놓은 거예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 본인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동은 딱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그 폭동을 한 그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난 그렇게 사실상 지금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말하면 뭐 여러 저는 행위자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혐의자나 국민의힘은 당사자들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예. 본인이 살라고 지지자들이 죽던 말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하고 책임을 따지자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저는 최상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최상목이 제일 지금 권한이 많잖아요. 그러면 체포 전국에서 경호관들이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법을 지켜라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금방 잡혀갔잖아요. 그때. 그렇죠. 첫날 잡혔죠. 금방 잡혀갔을 거예요. 첫날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잡혀간다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내 저렇게 해도 안 잡혀가네. 지지자 입장에서 뭣도 모르고 뭐 경호관도 막 따발총 막 이거 기관총 들고 설치고 다녀도 안 잡혀가니까. 그러네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빨간불도 여러 명이면 안 무서워해요. 맞아. 네, 여러 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소요 사태 일어났을 때도 8시간 후에 메시지 냈잖아요. 준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행위 하면은 혼난다, 패가 망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권한대행이 냈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저는 권한 대비 책임을 따지자면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국민의힘은 그냥 물에 빠졌잖아요 지금. 당사자니까. 네, 뭐 탄핵 됐고. 그렇죠. 뭐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본인 살라고 별별짓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네, 별별짓에서 다 하는 건데 최상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악질인 거죠. 그러네요. 무책임하게 권한 행사는 다 하면서 재벌들하고 말이야 밥 먹고 차 마시고 온갖 행사는 다 하면서. 그렇죠. 이 이제 권한대행 하기 전부터 늘. 내가 너무 솔직했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저희 질문하는 게 딱 맞는. 진짜 나쁜 놈 누군가 최상목. 최상목이에요. 오늘 질문과 다 말. 국민의힘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최상목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약간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양비론. 뭐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 다만 경찰의 뭐 이런 뭐 공격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게 물타기잖아요, 전형적인. 완전 물타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지금 표가 필요가 어차피 조기 대선이 지금 사실상 확정됐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 다음 라운드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쭉 끌고 가다가 지금 껍데기 윤석열 끌고 가다가 2월이든 3월이든 탄핵 파면 딱 되면 버리는 거야. 버리고 이제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로운 후보로 해서 그때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전혀 모른 척 하려고 현재 베드카 국밥 전략 쓴다. 그러니까 그 관저 앞에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안 갔죠. 그때 체포한다 했을 때 왜냐면 정말 불법이잖아요. 제 생각에 100주 내나제 만약에 김지호 대변인 체포한다. 막아야죠. 막아야 돼요. 의원들이 다 들어놓아야 돼. 근데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안 가잖아요. 왜? 얘네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불법이 아니라는 거를. 왜냐하면 전원 가게 되면 전원이 이제 완전 수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은 롤 배분을 하고 사실상 조기 대선 꼼수를 지금 꾸고 있다 이런 꿈을.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있었다라는 역할 분담. 건데 일단 저는 그 44명, 5명 그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 면면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게 전략적인 롤 분배 같은 게 가동은 될까라는 의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들고
저는 이 44명 5명 갔던 사람들은 정강훈이 상징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눈도장 찍으러 갔다라고 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 주셨던 거에 공감이 되는 건 언젠가는 윤석열 카드라는 걸 버릴 거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한 카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재집권을 하거나 정권을 그렇죠.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악수 중에 악수인 거기 때문에 단절을 할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호응하는 지지층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발을 이제 같이 맞춰주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그 카드를 끌고 갈 거예요. 지금 탄핵 파면될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지만 뭐 사형 무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왜냐면 무기징역도 장량감경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유기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를 쥐고 어떻게 지지층을 모아 나가겠습니까? 언젠가 버리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비론을 펴고 뭔가 강성 지지층도 달래면서 경찰도 좀 비판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막 끝까지 공격을 하고 하면 이런 뭐 강원 전략도 아니고 양비론 그런데 저는 이게 유효한 전략인지 좀 의문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딱 가르마타지 못하고 계속 끌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하거든요. 이거 중도층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전혀 이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일부라고 선을 긋고 뭐 이런다고 해도 전체가 이 정강훈의 지분을 넓혀주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미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악수를 두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생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윤석열 끌고 가다가 그 탄핵 재판하고 내란 재판을 누가 합니까? 법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생각하면 법관들을 자극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네. 자, 그럼 법관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백색 테러하고. 예, 아니 그거는 벌써 윤석열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게 뭐냐? 체포 1차 체포한 그 했을 때 네.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그 관저 앞에서 그쵸. 대기했잖아요. 네. 그때 윤석열이 떡국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안 안 갔잖아요. 아이 또 그렇게까지 보시네. 아니, 배가 물론 이거는- 안 갔을 수 있죠. 아니, 아침을 이거는- 일찍 먹는 거야. 이거는 예. 그 앞에 지지층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의 지지층은 내가 확보를 해야 돼. 아, 그쵸. 왜냐하면 그쵸. 윤석열이 가더라도 네. 앞으로 특검이든 뭐 정권이 바뀐 적폐 수사든 내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수사를 받아 그렇게는 못 하거든. 그렇죠. 지지층이 있어야지. 그쵸. 버텨야지. 그쵸.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지층은 필요해.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우리는 의리로 묶였다. 한 몸이다. 이런 거고 윤석열은 애진하게 버렸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윤석열을 이렇게 하면요. 네. 버리면요. 네. 표면적으로 버려버리면 분열을 해. 그렇죠. 지금 그거- 그런 시기 아니죠. 극우가 뭐 한 40% 되는 거고 맞아요. 중도가 30% 되고 뭐 개혁 세력이 30% 되면 뿔뿔이 흩어지잖아. 맞아요. 그럼 과거 경험을 봤더니 뿔뿔이 흩어지면 민주당한테 각계격파 당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권영세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수를 치고 일단 뭉치자. 그러면 극우를 일단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적절한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데 절반의 성공을 했죠.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쫓길 염려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권성동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내란 특검법이 희한하게 가잖아. 어설프게 어쨌든 방어에 성공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그래서 권영사하고 권성동은 소기의 성과는 거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뭐 쥐가 구석에 뭐냐면 고양이 문다는 식으로 그쵸, 일단 그쵸. 2판 4판을 하는 거예요. 일단 흩어지면 죽으니까. 맞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하다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 다 못 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베팅한 거예요. 베팅한 건데 윤석열하고 같이 죽을 생각은 없다. 윤석열은 진작에 버렸다. 그리고 꽃감은 빼먹고 나무젓가락은 버려야 된다. 아니 지지층 현찰은 챙겨야지. 그러네요. 네. 정확하시. 훌륭하십니다. 비유가 아주 쏙쏙 들어와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예? 대변인 저는 대변인 멘트를 듣고 예. 속내를 간파당해서 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견제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네. 코리아나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집 드시는데 갔잖아요. 네. 저 때문에 막 보수 유튜버들이 김지호 나타났다고 막 다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보면은 서로 막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계산하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쪽 속마음도 저희가 잘 알 수 뿐이 없어요. 음. 계산이 뻔해요. 음. 거기도 음. 지금 권영세, 권성동, 양권이 맨날 눈빛이 흔들려요. 아, 그쵸. 이게 맞는 길인가? 그렇죠. 저게 맞는 길인가? 그쵸. 이제 갔는데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이 딸은 사는 거야. 그리고 친한계에서 좀 약간 꼬였죠. 친한계는 본인들이 나타났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은 죽을 써야 되는데 먼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일지가 친한계에서는 이게 갑자기 또 김문수가 올라가지 이상한 이상한 거야. 그쵸. 뭐 볼 수 그쵸. 없는 초식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도 막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아, 맞네요. 아니, 저는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특히 그 사법부를 사실 법원까지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사사초유잖아요. 이게 완전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라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 오늘 이제 판사들 취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살행입니다. 와, 근데 그 말 하더라고. 이게 뭐라고 꼭 뭐 그래.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 생활인이고 일반인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뭐 주소까지 파악하라고 네, 뭐 그 영장 판사 주소 어디냐 이게 백색 테러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원시 시대다. 그러니까 원시대 때 우리 예를 들면 동굴에서 잠을 못 자잖아요. 갑자기 호랑이가 돌아서 물고 가고 하니까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의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예, 현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부지법 음. 그 소요 사태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아주 그 좀 지나면요. 제가 사실은 작년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테러 암살 사건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불상사 생기겠더라고요. 아, 이 강도 자체가 네. 약간 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서 속으며 그룹별 다니는 여성 탄핵 지지자분들 이런 분도 테러 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맞아요. 법관들도 테러 시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면 그만큼 이제 이게 그 완전 숙성이 된 거야. 아, 해도 된다. 이제는 막 이판사판 간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한 일주일간 냉각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큰일 납니다. 변호사님 네. 주변에도 뭐 혹시 당연히 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 이게 일상의 공간이고 업무를 보는 곳이고 서울 그쵸. 서부지방법원은 되게 주요 뭐 용산, 마포, 서대문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는 법원 중에 한 그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물이 싹 다 파괴가 됐고 이 부분과 관해서 뭐 대한변협, 서울변의 여성 변호사에 다 논평을 내고 했는데 이거는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정말 와닿았던 게 동굴 시대다. 네. 왜냐하면 제도에 대해서 수능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아요. 너네를 그냥 우리가 단죄하겠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게 법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 비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엄중함을 느낀다는 그쵸. 취지인데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법원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요, 어느 정당이든 아니면 다른 법원이든 공수처든 대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공공기관은 이런 공격에 다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도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상권분리 이게 추상적인 층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 전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저버려 버리면 이런 사태를 또 두둔하고 옹호하는 부분까지 정치권에서 밑자락을 깔아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 판에 이 대변인께 이제 좀 더 밀접한 거 하나만 더 여쭙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구호가 이재명은 안 된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묘하게 법원을 공격하면서 앞에 슬로건은 이재명은 안 된다야. 그러니까 약간 안티, 그러니까 이 다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 거를 섞어서 지금 사실 법치와 우리가 말한 반 계엄의 불법 계엄 이런 문제들은 별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아니, 조기 대선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악마된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이 악마한 거 끌어다 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좀 뜬금은 없잖아요. 내라는 윤석열이 일으켰고 그쵸. 그다음에 뭐 탄핵 개헌 뭐 본인들이 다 해놓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라니까 약간 뜬금없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그냥 제가 맞아 단결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단결시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외부에 저게요. 전쟁. 그럼 전쟁을 할 때 뭐 어리버리한 사람하고 전쟁하면은 긴장감이 생기나요? 가장 센 사람, 가장 그쵸. 큰 적하고 싸울 때 내부 결속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야권에서 제일 센 사람이 대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은 비주류에서 야권 전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거의 뭐 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그 한 2, 3년 만에. 그쵸. 그러니까 가장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적을 상정해놓고 싸워야 내부에서 안 싸우고 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두고 싸울 수뿐이 없죠. 여기 동의하시나요? 이 지지율도 좀 그렇게 나온 건가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다르다는 취지로 네, 막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죠. 이건 왜냐하면 사법부의 이런 결론에 사실상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고요. 이게 왜 또 틀렸냐면 기본적으로 그때 대장동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대장동에 왜 A라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B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판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검사님 이렇게 지자체장에 대해서 산하 기관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지자체장한테는 대단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가 돼요. 행정행위상, 행정법상. 그래서 기소된 사례가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제가 못 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툼의 여지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판사가. 뭐 위증교사는 별도로 했지만 그건 법정형이 낮았고 그런 판단의 전제가 있었던 사건과 지금 사형 무기징역만 갖고 있는 법정형의 피해자를 동일시에 두면서 법원이 잘못됐다. 이중잣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알만하신 분들이 법률조차가 낯선 본인 지지층들한테 사실상의 거짓 호도를 하는 이 모습. 저 대단히 문제 있고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주자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다. 뭐뭐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유효한 전략일 것인가?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과연 맞을 것인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가감없이 그냥 표출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본인들은 무슨 대안을 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도 공감되는 게 없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대표 쪽 이제 또 많이 아시니까 하나만 더 들으면 이재명 대표 쪽에 그럼 대응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저기서 계속 네거티브 하니까 좀 숙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맞받아야 된다. 어차피 조기 대선 열렸다. 뭐 내부에서 조금 고민의 시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행보 자체가 은행권 만나서 은행 예대 마진 깎는 거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 사고 났을 때는 거기 막 상주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뭐 대표실을 나와서 저는 저 혼자서 이제 정치 객체로서 활동을 하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손해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어찌 됐던 윤석열 내란수계가 탄핵이 되고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사건 자체가 좀 큰일입니다. 그냥 현직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2년 반 만에 쫓겨난 것도 뭐 그런데 아예 그냥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혐의도 내란이고 물론 뭐 형이 아주 그냥 중대 범죄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쪽도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허탈하고 거든요. 상실감도 크고 그런데 뭐 거기를 괜히 자극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민생 관련된 일 그리고 뭔가 좀 안정감을 줘야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만 어떤 국민들은 아니 뭐 체포도 되고 탄핵도 됐는데 민주당이 혹시라도 더 많은 내란 선동죄를 거론해서 정말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보수층
막 씨를 말리려는 거 아니야? 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그쵸.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팀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처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다 잡아들이고. 적폐청산. 그러니까 그 또 과거 또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도 그쵸. 얘기를 하면서 그치를 그 얘기하죠. 공포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공포감을 막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노출을 안 하는 게 전략, 조용한 캠페인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정치이지만 안 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작위. 강약을 조절을 해야지. 그냥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 자체가 지금 막 별별 짓을 다 하잖아. 할 수 있는 엽기적인 행동은 다 하잖아. 이제 막 그쵸. 부하가 썼나 보다 막 이것까지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제 품위도 없고 네.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쵸. 물귀신이야. 네. 잡히면 다 그냥 잡혀 들어가는 물귀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폭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직화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6주, 7주 되면서 그냥 막 승질 난 김에 한 거잖아요. 뭐 누가 막 수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요. 내가 이거 왜 그랬지? 그래야 되는데 약간 그 냉각기를 줘야지. 지금 막 이 사람들 막 몇천 명 잡아놓고 뭐 이러면은 부작용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최상목이 해야 되는데 최상목은 재벌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그 사람 대한민국 공직자인데 참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어떻게 상황을 냉각시키는데 힘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너무 30분. 저희도 처음 해보는 실험이거든요. 코멘트하기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발언권이 아쉬우시죠? 아니 저는 뭐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오겠습니다. 늘려서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폭도 사건 말고 네, 우리 네. 또 좋은 걸로 한번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